안녕하세요. 십설TV입니다. 오늘은 그 고스톱을 치기 전에 먼저 그 고스톱 카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고스톱을 치면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쉬운 내용으로 재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고스톱의 의미와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스톱 카드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을 표현한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월에 해당되는 그 카드 4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카드들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48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1월부터 12월을 살펴보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카드부터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카드 3장은 보너스 카드라고 해서 뭐 치시는 분에 따라서 뭐 2장을 넣든 3장을 넣든 해서 이제 넣게 해서 이걸 넣고 치게 되는데 이 카드들은 각각 이제 쌍피로 활용되게 됩니다. 뭐 쌍피는 조금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쌍피로 사용된다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카드 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P라고 하는 카드 2장에다가 그 외 카드 2장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카드 2장에 나머지 카드 2장, 뭐 광이라든지 뭐 띠, 뭐 멍 이렇게 해서 보면 P 2장에 나머지 카드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9월 같은 경우는 다른 카드하고 똑같게 P 2장에 띠 하나에 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멍 같은 경우는 나중에 쌍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카드도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적으로 P 2장의 나머지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11월 같은 경우도 여기 보이는 여기 광이라고 적혀있는 광카드 하나랑 앞에 얘기했던 P 2장 그리고 나머지 카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나머지 카드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있는 이 카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쌍피라고 하는 카드인데 이 쌍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카드 2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가 1점짜리라고 치면은 이 카드는 하나만 먹었지만 2점짜리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달 같은 경우는 광 하나에 쌍피 하나 그리고 나머지 P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광 하나에 멍 하나, 띠 하나, 그리고 쌍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이제 쌍피라고 하는데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카드 중에서 기본적으로 쌍피로 사용하는 카드들은 여기 9월에 보이는 이 멍 하나, 그리고 여기 11월에 보이는 이 빨간색 카드, 그리고 12월에 보이는 이 카드. 그래서 이제 쌍피가 총 3장이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너스 카드를 넣게 되면은 이 카드들도 쌍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점수가 많이 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3장까지 뭐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뭐 나머지 2장이나 1장을 넣고 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넣고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카드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점수 계산하는 법이나 기타 다른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십설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카드 구성에 이어서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과 좀 다르게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죠? 구독자 여러분이 조금 증가한 기념으로 바닥 패드 새로 구매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설명드리자고 하면 보통 그림들은 다 잘 맞추시는데 점수를 잘 계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점수 계산하는 법도 몇 가지만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좀 길어서 설명 내용이 좀 길어서 광으로 점수 계산하는 법, 그리고 P로 계산하는 법, 그리고 열과 D로 계산하는 법 총 3파트로 나눠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스톱에 사용되는 모든 카드는 여기 있는 48장 카드가 다 점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가 많고 기본이 되는 피로 점수 계산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카드 구성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띠나 뭐 어떤 광이나 이런 표시들이 없는 애들을 다 P라고 했는데요. P는 10장을 모으게 되면 1점이 됩니다. 그러면 10장을 모은 이후에는 또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10장 모을 때 1점이었으니까 20장을 모아야 2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최초에 10장을 모으게 되면은 추가로 먹는 P에 대해서는 한 장당 1점의 점수가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총 12장의 카드를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6장, 8장, 10장, 이렇게 지금 10장을 먹게 되면 이제 최초에 1점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1점에서 여기서부터는 P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2점, 3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총 제가 12장의 카드를 먹었지만 여기까지가 1점, 그리고 추가 카드 여기서 2점, 3점 이렇게 점수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P는 뭐 특별한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띠에 있는 청단이나 뭐 홍단 이런 것처럼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점수가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설명드렸던 쌍피를 먹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쌍피 같은 경우는 P 2장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총 제가 9장의 카드를 먹었지만 이 카드가 2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10장, 그래서 1점이 되고 추가로 붙는 점수 2점, 3점이 돼서 이때는 11장을 먹었지만 3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피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P는 먹는 대로 점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 같은 경우는 이제 10장을 먹어야지 1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10장 이하는 어떻게 보면 한 장을 먹으나 뭐 8장을 먹으나 둘 다 점수가 안 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한 장을 먹은 사람이랑 8장을 먹은 사람이 좀 차이가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한 피박, 피로 바가지를 썼을 때 그 바가지를 면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 피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로 점수가 1점이든 뭐 2점이든 3점이 점수가 나게 되고, 그 상태로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이 끝나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 피를 5개 이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이제 50P 이하로 만약에 내가 카드를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피박을 썼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피박을 쓰게 되면은 상대방이 낸 총 점수에다가 곱하기 2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피를 5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상대방 패를 표현해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3점의 점수가 났다. 3점의 점수가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3점으로 점수가 났다. 근데 내가 만약에 피를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진 피가 되고, 이게 지금 상대방이 가진 피가 되는데,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점수를 났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피의 카드가 5장 이하가 되게 되면 피박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대방의 점수를 계산해줘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1점, 2점, 3점 해서 원래는 이제 3점의 점수를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피박을 썼기 때문에 이 3점 점수에다가 곱하기 2점을 해서 6점의 점수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낮은 점수로 나더라도 이게 피박을 쓰게 되면은 2배의 점수를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스톱을 치면서 뭐 잘 안 되는 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을 쓰지 않도록 고스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을 쓰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낸 점수에서 곱하기 1을 해야 된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P에 대해서 뭐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 P는 2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10장을 모으게 되면은 이제 P가 이제 1점이 되게 되고, 그 뒤에 추가로 붙는 P 같은 경우는 한 장당 1점씩 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10장 이후에는 한 장씩 해서 이제 1점씩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상대방이 P로 났을 때 내가 만약에 5장 이하의 카드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이때는 피박을 쓰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점수에서 곱하기 2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판에서는 피박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6장 이상의 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피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광으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쉬운 광으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은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럼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총 48장의 카드 중에서 여기 광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는 총 5장밖에 없습니다. 여기 1, 그리고 3, 그리고 8, 그리고 11, 그리고 12 이렇게 총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광은 어떤 카드를 먹든지 총 5장의 카드만 먹으면은 총 3장의 카드만 먹으면 점수가 됩니다. 요렇게 3장을 먹었다 치면 이렇게 해서 또 3점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3장을 먹었다 그럼 이렇게 해도 3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3장을 먹은 상태에서 1장을 더 먹는다 그러면 몇 점이 될까요? 3장 때 3점이었으니까 4장을 먹으면 4점이 됩니다. 4점. 4장을 먹으면 4점이 되게 되고 5장을 먹으면은 역시 5점이 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총 48장 카드 중에서 광은 이게 5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5장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 5장을 먹는 게 되게 좀 힘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장 먹었을 때는 3점, 4장 먹었을 때는 4점인데 5장을 먹게 되면은 5강에 5점에서 보너스 점수 10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닐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먹을 때는 3점이고 4장 먹을 때는 4점이고 내가 만약에 5장을 다 먹게 되면은 5점 더하기 10점에서 15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광으로 점수 계산할 때는 예외 케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광을 아까 설명드릴 때 3장을 먹으면 제가 3점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때 이 3장을 먹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3장 중에 비광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비상광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3점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 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2점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렇게 돼도 이 비가 3장 중에 1장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2점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돼도 2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을 먹었을 때 이 12월의 광, 이 비광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비광이 들어가 있으면 2점으로 인정이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장에서 비광이 포함된 3장에서 만약에 카드가 1장 더 붙으면 아까 2점이었으니까 1장 더 붙어서 3점이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4장째부터는 비광이 포함되어 있어도 4점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으로 점수를 계산할 때도 광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로 점수가 나고 그때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가진 피의 개수가 5장 이하라고 하면은 피박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광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광카드로 점수가 나고 게임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시점에 내가 먹은 광이 없다면 광박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4개의 광을 먹어서 4점이 나게 되고 이 상태로 4점에서 만약에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지금 먹은 광이 없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광박을 쓰게 되는 거죠. 광박 역시 상대방의 총 점수에서 곱하기 2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이 광으로 날 것 같으면 광박을 쓰지 않도록 뭐 카드 1장이라도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광은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뭐 점수 계산하는 법이 끝인데요. 광으로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요약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 광은 어떤 카드든지 3장을 먹게 되면은 점수가 나게 된다. 3장을 먹었을 때는 3점, 4장을 먹었을 때는 4점, 5장을 먹었을 때는 5점 더하기 10점에서 15점이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장을 먹었을 때 이 비광이 붙어 있다면은 요때는 3점이 아니라 2점이 된다. 이렇게 먹어도 2점, 이렇게 먹어도 2점, 이렇게 먹어도 2점이 된다. 대신 4장이 붙게 되면은 비광의 존재와 상관없이 4장의 카드를 먹었을 때는 4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도 상대방이 광으로 점수가 났을 때 내가 만약에 먹은 광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광박을 쓰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5강 같은 경우는 제가 15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사람이 5강을 먹어서 15점이 나게 되면은 여기 48장 카드 중에서 5장을 한 사람이 다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광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명이서 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 5개 먹게 되면 양쪽 두 사람 모두 다 광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점으로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15 곱하기 2점에서 30점에 대한 점수를 내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광으로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띠하고 열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용어 수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카드들을 카드 구성 때 멍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멍이 멍텅구리의 멍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카드들을 다 열이라고 이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멍이 아니라 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과 띠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피 같은 경우에는 10장을 모으게 되면 1점이 되게 되고, 그 10장 이후에 붙는 추가 카드에 대해서는 한 장당 1점씩 해서, 만약에 12장의 카드를 먹었다고 하면은 10장에서 1점, 11장 때 2점, 12장 때 3점이 돼서 이제 3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과 띠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방식인데, 다만 이제 카드 수가 적다 보니까 최초에 5장만 모으게 되면은 1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을 모으게 되면 1점이 되게 되고, 추가로 붙는 카드에 대해서는 한 장당 1점씩 해서 점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다만 이 열과 띠에는 특수한 카드를 3장 모으게 되면은 중복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열에는 2월과 4월과 8월에 있는 새 5마리를 모으게 되면 고돌이라고 해서 5점이 인정되고요. 띠 같은 경우는 한글로 친절하게 적혀있죠. 홍단 3장을 모으게 되면 3점, 청단도 3장을 모으게 되면 3점, 초단도 3장을 모으게 되면 3점 해서 얘네들이 점수가 중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고돌이를 포함한 열을 총 5장을 만약에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3장 먹으면 고돌이가 되죠. 고돌이에서 추가로 12장을 먹어서 총 15장을, 그러니까 이 열을 5장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청단 3장에다가 홍단 2장, 그리고 초단 2장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먹었을 때 점수 계산을 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이나 띠 같은 경우는 5장을 모으게 되면 1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의 카드를 모아서 1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고돌이, 얘네는 특수카드 3장을 모으게 되면 이 카드 모은 점수에다가 플러스해서 얘네 점수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로 모은 점수 1점에 고돌이 점수 5점에서 이 열로만 지금 6점이 되게 되고요. 띠 같은 경우는 지금 5장 해서 1점이 되게 되고, 추가로 2점, 3점의 점수가 되고요. 그럼 이제 내가 띠를 총 7장 먹어서 난 점수가 7점이 되게 되고, 그 외에 특수카드, 청단을 3장 먹었기 때문에 추가로 3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홍단과 초단은 3장을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점수가 되지 않고, 이 띠를 먹어서 점수를 추가시키는 그런 용도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 같은 경우는 청단 3점에 띠를 모아서 난 점수 3점 해서 합이 6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되면은 6점에서 6점에서 총 12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이 그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 만약에 홍단을 이렇게 먹고 있다, 초단을. 근데 이 사람이 홍단 카드를 더 먹게 되면 점수가 크게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2장을 만약에 누군가 갖고 있다고 하면 홍단을 먹어서 잘라주거나, 아니면 못 먹게 아예 그냥 카드를 끝까지 쥐고 있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견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에서는 피박, 그리고 광에서는 광박이 있었는데요. 열에서는 또 열로 점수가 났을 때 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멍박은 어떨 때 생기게 되느냐? 보통 피랑 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먹은 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뭐 피를 5장 이하로 먹거나 광으로 점수 나는데 광을 내가 먹지 못했거나 이럴 때 피박과 광박을 쓰게 되는데요. 이 열로 나는 멍박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피를 어떻게 먹었든 말든 상관없이 열로 점수가 나는 사람들이 열로 7장의 카드를 모으게 됐을 때 멍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로만 어떻게 보면 3점의 점수, 그러니까 카드 5장에다가 1점, 그리고 추가로 2점, 3점, 어떻게 보면 열로만 3점의 점수가 나게 됐을 때 상대방은 이제 멍박을 쓰게 되는 거죠. 멍박도 어떻게 보면 기존 박과 같은 개념으로서 점수 내는 사람에게 총 점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멍을 만약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 그럼 한 6장 정도만 먹을 수 있게, 왜냐면 7장이 되는 순간 멍박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멍을 잘라주던지, 아니면은 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꼭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멍박을 못 씌우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열과 띠로 이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열과 띠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열과 띠는 최초로 5장을 모으게 되면 1점이 되게 되고, 추가되는 카드에 대해서는 한 장에 1점씩 점수가 추가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열과 띠에는 3장을 모았을 때 특별히 점수가 중복이 되는 카드들이 있다. 여기 보이는 고돌이, 뭐 청단, 그리고 홍단, 그리고 초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점수가 나는 사람이 이 열을 7장 먹게 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멍박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멍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잘라주고 견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열과 띠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 이어서 기본적인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4인 기준으로 고스톱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인 기준으로는 선이 패를 쏟고 나면은 선 기준으로 왼쪽 사람에게 길이를 요청합니다. 그럼 왼쪽 사람은 어느 정도 패를 떼어서 바닥에 두거나 아니면 퉁이라고 해서 패를 아예 떼지 않고 패스하게 됩니다. 패는 기본적으로 바닥에는 6장, 그리고 플레이어에게는 7장씩 돌리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 패를 떼서 바닥에 놨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를 떼서 바닥에 놓은 경우에는 패를 총 2번에 나눠서 돌리게 됩니다. 나누어 돌릴 때는 바닥은 3장씩 2번, 플레이어에게는 4장 또는 3장, 아니면 3장, 4장 순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 먼저 3장,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4장, 그리고 여기도 4장, 4장, 여기도 4장, 그리고 3장, 3장,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지금 패가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은 여기 놔둔 패에서 제일 위쪽에서 패를 떼서 아래쪽으로 놔두고 다시 모자란 만큼 패를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패를 돌리실 때는 저는 지금 처음에 4장을 놔두고 그 다음에 3장을 놔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만약에 첫 플레이어에게 4장을 놔뒀으면은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도 4장을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3장을 돌려야 되고요. 만약에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4장을 줬는데 두 번째 플레이어에게 만약에 3장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바닥에는 3장,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게는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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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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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이렇게 패를 다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패를 나눠서 바닥에 두거나 아니면 퉁이라고 해서 그냥 바닥에 패를 안 놔두고 그냥 패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패스해서 퉁을 했을 경우에는 패를 나눠서 돌리지 않고 한 번에 돌리게 됩니다. 패를 섞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퉁을 했다고 치면 이제 바닥 패를 먼저 6장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선의 오른쪽, 제 오른쪽 사람부터 해서 7장을 이렇게 뭉쳐서 돌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죠. 다 돌리고 나면은,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바닥패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돌리면 안 됩니다. 4인 기준에서는 뒤집어서 돌리면 안 되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를 다 돌리고 나면은 이제 선을 정해야 되는데, 선 같은 경우는 뭐 치는 사람마다 다른데 밤일 낮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소야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뭐 각각 스타일대로 그거는 뭐 정해서 치면 되게 되겠고요. 저는 이제 밤일 낮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선을 정한다고 치고 이 가운데 카드로 선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패를 뒤집어서 이 패를 뒤집고, 그리고 이 오른쪽 사람이 이 패를 뒤집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앞쪽 사람은 이 패를, 그리고 이쪽 사람은 이 패를 뒤집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패를 뒤집었다고 치면은 밤 1 낮장, 이게 말 그대로 밤에는 1을 잡은 사람이 선이고 낮에는 큰 수를 잡은 사람이 선이라는 뜻에서 밤일 낮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카드를 뒤집었죠. 그럼 제가 지금 1, 그리고 여기 오른쪽 사람이 5, 여기 있는 사람이 9, 여기 있는 사람이 11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를 뒤집었다고 치면은 제가 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스톱은 3인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돌리더라도 4인 이상 플레이에서는 3명을 제외하고 1명은 반드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게임을 해야 되고, 나머지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지 말지는 이제 선의 오른쪽 사람부터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부터 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이 사람 칠지 말지 결정하고, 만약에 둘 다 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바닥패를 뒤집어서 돌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이 바닥패를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뒤집어 놓게 되면은 이 패와 본인 패를 비교해보고, 이번엔 좀 잘 안 되겠는데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번엔 잘 되겠는데 해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바닥에 깔린 패를 보고 칠지 말지 결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누가 치고 누가 안 친다, 요걸 이제 결정하기 전에는 이 바닥패를 보통 안 뒤집는 게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4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3인 기준으로 패를 돌릴 때는 어차피 3명이 만약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누가 죽고 그러니까 치고 안 치고를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 바닥패를 그때는 처음부터 그냥 까놓고 패를 돌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선의 오른쪽 사람부터 칠지 말지를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3명이서 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친다고 하고 이 사람을 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 이제 광을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광을 팔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광만 파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광만 파는 지역도 있고, 이제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저희는 이제 광도 팔고 쌍피도 팔고 그때 처음 설명드렸던 그 조커도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두 명이 다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패를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들었네요. 그럼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이랑 쌍피를 팔 수 있게 되고, 요럴 경우에는 점당 100원인 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장당 200원씩 해서 선을 제외한 두 명에게 200원씩 해서 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광을 팔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만약에 광을 판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은 아무나 팔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4인 기준으로 치면은 지금 이렇게 4인 기준으로 쳤을 때 선의 왼쪽 사람만 광을 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게임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친다고 했고 이 사람도 친다고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고 싶어. 너무 패가 좋아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앞쪽에서 다 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아쉬움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광을 팔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광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광을 한 5개 정도 들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럼 광을 팔고 싶어도 죽는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광을 팔 수 없고, 내가 칠지 말지 결정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선의 왼쪽 사람만 광을 팔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을 설명하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는 고스톱 바닥패를 깔 때는 바닥에는 6장 기준으로 깔고 플레이어한테는 7장씩 준다. 이게 기본적인 룰이고요. 여기 선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퉁을 했을 때 이때는 패를 2번에 나눠서 돌리지 않고 한 번에 돌리게 된다. 그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 먼저 깔고 선의 오른쪽 사람부터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 사람부터 돌리고 이렇게 순서로 돌린다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4인 이상 플레이할 때는 이 바닥패 같은 경우는 뒤집지 않고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패를 돌리게 된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이 칠지 말지 결정할 때 이 바닥패를 보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4인 플레이에서 광팔기가 가능한 사람은 선의 왼쪽 사람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본인이 이 게임을 참여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만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광을 팔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광팔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광, 그리고 쌍피, 그리고 조커를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이 10끝도 팔게 해주거든요. 이것도 200원을 쳐주는데 이거는 안 쳐주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광이랑 쌍피를 팔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